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소형 프라 키트에 조금 꽂혀가지고 한두 개씩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업로드 이제 했죠. 제가 아틀란자는 도색까지 완료해 가지고 이제 마감이 되었고, 다음으로 또 이제 좀 소형 프라 또 재밌는 게 뭐 있을까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키트 중에 트라이더 G7이라는 키트가 있더라고요. 일본 말로는 토라이다 G7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국내 고전 프라로도 있는 녀석이죠, 그죠? 아카데미는 아닌데 아무튼 다른 군소 회사에서 트라이더 G7 소형 키트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죠? 귀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국산 고전 프라도 있고, 또 이제 뭐 슈퍼 로봇들 제가 좋아하니까, 그죠? 예, 뭐 모르는 키트나 로봇들도 뭐 알아가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큰 이유는 요즘 도색 키트들을 이제 제가 뭐 도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제 짧은 이런 뭐 시행착오라든지 경험에서 봤을 때는 좋은 도색 효과가 나오려면은 좋은 조립이 있어야 한다, 혹은 좋은 조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조립은 뭐 대충 뭐 이렇게 하고, 그죠? 도색에서 이제 시력 발휘를 해가지고 이제 커버를 잘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도색 고수 분들은. 근데 제가 그냥 스탠다드나 기본에 충실하게, 그죠? 이렇게 기본 어떤 뭐 웨더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적인 그런 도색이 아니라 기본적인 뭐 장례 이런 것들에 바탕을 두는 그런 도색을 할 때는 기본 조립이 깨끗하게 잘 돼야 도색 후에도 이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좋은 조립이라는 접합선 수정이라든지 사포질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딱히 제가 책 보고 공부하는 건 아닌데, 이제 계속 만들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접합선 수정도 유튜브 동영상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또 전문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방이라든지, 그죠? 근데 저는 뭐 그런 영상 보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혼자 이렇게 어차피 취미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만들면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시행착오 있던 것들을 다시 또 피드백 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좀 안 나올 뻔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접합선 수정을 이제 끝내고 서페이스 세척한 이후에 이제 깨끗하게 세척하고 세척 건조 후에 서페이스 밑칠, 그리고 이제 도색에 들어갈 건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기 접합선 수정이라든지 여기 기본 면정리 작업을 하나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좀 키워보겠습니다. 트라이더 G7에 대한 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잘 아는 로봇도 아니고, 또 이런 슈퍼 로봇들만 전문 리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설정이라든지 이런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그런 영상을 참고하시고, 저는 제가 이렇게 주제로 삼는 부분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핀이, 내부에 결속 핀이 있다거나 관절 같은 부위에는 이렇게 수축 같은 게 생기기 쉽더라고요, 그죠? 특히 옛날 고전 프라 같은 경우에는 보이십니까? 근데 여기도 있었어요, 이 수축 부분이. 근데 제가 이제 퍼티 작업을 했죠. 근데 하나 제가 또 작업하다가 정신이 팔렸는지 또 깜빡했어요. 그래서 요 작업하는 것들을 한번 시연해 보여드리고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광퍼티로 작업하고 접합선이라든지 수축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 요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기 시연해 보일 건데, 요거 했으면은 제가 이 영상을 안 찍게 되겠죠, 그죠? 다 해버리니까. 실수를 하나 빼먹었는데 그 작업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김에 제가 이제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합선 수정부터 한번 살짝 그냥 개요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따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반따개, 여기도 반따개인데 지금 반따개 틈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립을 해 나갈 때 이런 그 스틱 사포를 저는 궁극 사포 쓰는데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 퀄리티가 꽤 좋더라고요. 이거 제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립을 다 해서 미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도 주먹 설명 그 조립 순서가 주먹, 하완, 그다음에 그 위에 파트, 상완 이렇게 이제 겹쳐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다 조립을 한 이후에는 사포가 특히 또 이런 데 들어가지 않죠. 이게 면적 굵기를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작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먹 안 이쪽 틈 부분도 들어가기 힘드니까 주먹을 다 만들고 접착제가 굳으면은 사포질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완 체결하고 접착하고 굳으면은 또 밀고 그 단계별 방식을 좀 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포질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축 같은 게 있으면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사포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사포질을 했는데 하나 추천해 드릴 거는 이런 스펀지 사포 있죠. 그죠? 스펀지 사포, 말랑말랑한 스펀지 사포. 얘네들은 이런 거를 이제 면적내 줄 때는 좀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뭐죠? 이 형태에 따라서 얘네들이 좀 입체적으로 움직여 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딱딱한 놈을 한번 밀어주고 여기 수축이나 이런 흔적이 안 보이면은 스펀지로 한번 가볍게 돌려주면은 좀 면적내하기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축 부분 체크해 줬는데 특별히 없더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수축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접합선 부분, 접합선을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 서페이스 뿌리고 도색 올리면 상당히 또 색이 잘 나올 발현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팔 부분도 그렇게 하고 다리 부분은 이제 이 정강이 부분이 이제 허벅지하고 발을 이제 감싸는 구조가 되니까 발 부분 먼저 작업하고 이제 접착제 굽고 사포질하고 그죠? 사포질 다 됐죠. 여기도 이쪽으로 반따개입니다. 반따개 흔적을 거의 찾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허벅지도 이렇게 반따개 무게추 넣어주고 이제 접착하고 사포질해서 접합선 수정 면정리까지 다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얘네들 두 개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정강이를 싸면서 조립이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따개인데 사포가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퍼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전동 공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 전동 공구는 사두었는데 안 썼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수작업을 좋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동 공구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죠? 갈아주고 그죠? 갈아주면은 사포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즘은 약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해줍니다. 이거 돌려보면은 여기 카메라에서는 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여기 살짝 노란 게 보입니까? 수축 부분 정리해 준 부분이고 여기도 카메라는 확실히 안 나오네. 여기 노란 부분에 여기 수축 퍼티를 메꾸고 한 부분이죠. 그죠? 여기도 수축 부분 티가 잘 안 나네. 제가 지금 더 찍었는데 여기는 확실히 티 났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부분은 수축 부분 채우고 여기도 전동 공구 하고 이제 그 사포 홀더 플레이트죠. 거기다 이제 양면 그 접착 그 스티커처럼 이제 한 면 접착 방식의 사포 부착을 한 거죠. 커팅해 가지고. 그러니까 양면 그 테이프 붙이면은 얘가 붕 떠버리면서 그죠. 이게 또 흔들림이 있어 가지고 그닥 또 좋은 방식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왜냐면 틈에는 일반적인 스틱 사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6종입니다. 크기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예전에 제가 접합선 수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유격이 생기더라고요. 틈이 이 부분은 그런 게 좀 덜했는데 이게 생기니까 광경화 퍼티 채우고 굳혀준 이후에 전동 공구로 그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해주든지 여기서 이렇게 해주든지 그죠? 이렇게 밀어주면은 깨끗하게 할 수 있겠죠. 차후에 제가 조금 좀 더 역량이 올라가고 그죠?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모습을 한번 시연하는 걸 찍어볼 생각도 있어요. 무게추죠. 마지막에 이제 여기 제가 발판에 접착하면 되는데 무게추 좀 넣어준 부분 보여드린다고 지금 체결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도 좀 노란기가 여기 노란기가 보이고 여기 보이는데, 사포 이제 굵은 것부터 밀어 나갈 때 이제 조금만 밀어내면은 이쪽에 이제 그 흔적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면은 미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쪽 파츠가 이제 이제 이렇게 파인 것처럼 울긋불긋 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게 식을 때 이제 변형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 다 밀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형태적으로 많이 좀 밀어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퍼티로 간편하게 채우고 사포 정리해 주면은 그냥 깔끔하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고, 그리고 당분간은 제가 이제 몸통 부분은 거기 접착 이제 도색 후에 접착하는 걸로, 다른 부분은 조립 완료한 이후에 도색을 하고, 몸통은 이걸 체결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 부분 이 녀석들이 다 체결된 상태에서 뭐 마스킹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몸통은 그냥 도색 후에 순접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접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한 군데 빼먹은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는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보여드리고, 그죠? 근데 팔이 좀 헐렁한 부분도 있네요, 그죠? 무게추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과학상자 그 파츠죠, 그죠? 그 노멀한 파츠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하면 이제 적당한 무게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아무래도 너무 가벼워 가지고 날리는 것보다는 살짝 무게감 있는 게, 그죠? 너무 무거운 거 필요도 없고 살짝 있는 게 손맛이 좋기 때문에 제가 좀 넣어줬어요. 팔은 제가 안 넣어줬고, 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기존 설계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팔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약간 제가 이 축 부분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유격이 생겨 가지고 더 많이 이제 확장될 수 있게, 이런 구조는 아오시마의 이데온 팔과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 가동폭이 안 되는데, 제가 사진 저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측면에 좀 더 많이 벌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팔꿈치 관절은 제가 이제 좀 헐렁거려 가지고 약간 좀 순접으로 좀 손질을 해준 상태고, 네, 그렇게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발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방법이, 퍼티가 밀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쪽 면이 좀 거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홈 부분에 바로 이제 퍼티를 바르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제가 긁어줬습니다. 여기 좀 거칠게 만들어줬어요, 이 면을. 그래야 이제 그 퍼티가 확실히 밀착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굳으면은 잘 떨어지지 않겠죠. 간혹 이 맨들맨들한 면에 퍼티를 바르고 사포질 하다 보면은 이 퍼티가 굳었지만은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퍼티가 합작되는 부분은 좀 거칠 필요가 있다. 도색도 같은 원리죠. 상당히 맨들한 면에 도색 도료를 뿌린 이후에, 건조 이후에도 좀 잘 긁으면 떨어지는 게, 그죠? 흡착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겠죠. 이 부분에 이제 그래서 1단계는 좀 거칠게 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제가 퍼티를 바를게요. 이 광경화 퍼티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형광등에서는 거의 잘 굳지 않기 때문에 작업할 때 너무 촉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짝 필요한 만큼만 드러내고, 그죠? 그리고 뭐 이왕이면 오래 쓸 거면 이렇게 직사광선이라든지 빛을 막아주는 이런 여기 뭐죠, 지퍼백에 넣어두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드러냈죠. 그리고 이제 초점까지 같이 신경 쓰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여기 이제 본 부분을 메워줍니다. 메워주는데 이렇게 중간에 공기 같은 게 껴가지고 벙 뜨지 않게끔 잘 발라주시고, 그리고
요령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밀듯이 이렇게 도톰하게 만들면은 형태를 잡을 수 있는 게 좋죠, 그죠? 이렇게 계속 밀어주면서, 그죠? 이렇게 특별한 패턴 없이 막 하면은 이게 딸려가지고 형태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살살 밀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렇게 약간 봉긋하게 채워졌죠, 그죠? 그래서 봉긋한 부분만 밀어내면서 평탄화하면은 퍼티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은 이제 퍼티를 발랐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에 퍼티가 묻으니까 어떤 다른 종이 시트지 위에 두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UV 랜턴에 빛을 쐬 주도록 할게요, 그죠? 이렇게 쌉니다. 한 3,000원 주고 샀나? 그래서 이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세 봅시다. 이렇게 이제 빛을 쏴줍니다. 그게 이 말랑말랑했던 그 반액체 상태가 이제 고체가 되는 과정, 고체화가 되는 과정인데, 대충 된 것 같아요. 한 10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됐고, 빛을 쏴줬고, 한번 볼까요? 이제 얘가 딱딱해졌는지. 딱딱해졌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빛을 쏴서 이제 경화를 시켰습니다. 이름 그대로 광경화 퍼티니까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한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써보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추천드리는 제품이죠. 그리고 이제 사포가 이제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니까 전동 공구를 한번 제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갈아볼까요? 근데 요 공구가 요게 미스터 합입니까? 여기 이 공구는 제가 추천 안 드려요. 이게 파워가 좀 약한 것 같아 가지고 추천은 안 드려요. 이 공구는 초점 맞나요? 거리감이 있어 가지고 자세히 제가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이 전동공구 팁이 들어가는 위치라 가지고 이 공구를 쓸 수가 있네요. 좀 밀어냈죠. 좀 평탄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제 6의 뭐 공구라 그래 가지고 이제 다슨 칫솔 한번 밀어보고 이 상태입니다. 그죠? 꽤 평탄화가 되는데 조금만 더 한번 다듬어 봅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원 파츠에 손상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평평하게 밀어낸 것 같고, 끝마무리로는 이제 사포 홀더에다가 이제 제가 붙였는데 이게 220방입니다, 사포. 한번 살살 다듬으면서 이제 이렇게는 힘드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끝에 살짝 다듬어 보겠습니다. 사포를 다른 종이 사포를 접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220방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평탄화해서 조금 남은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거의 평탄화가 됐죠, 그죠? 이제 그 수축된 부분 자리가 다 없어졌죠. 작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고 이제 접합선 수정과 뭐 수축이라든지 이런 퍼티 작업이 이제 다 완료가 됐죠. 이 상황에서 세척하고 이제 도색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광경화 퍼티 작업 시연하기 위해서 20분 정도를 소요했네요. 몇 분이면 되는 건데 제가 전체적으로 키트의 개략적인 설명, 접합선 수정 부위 소개 등등 하다 보니까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광경화 퍼티 그리고 이제 뭐 전동 공구하고 기본적으로 사포 같은 이런 이제 뭐 절삭 그런 모형 도구,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광경화 퍼티는 세트죠. 요거 UV 랜턴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뭐 고전프라든지 이렇게 이제 접착제로 조립해야 되는 그런 옛날 프라모델들의 어떤 접합선 수준부터 뭐 수축을 이제 메꾸는 것이라든지 그런 면적인 부분은 거의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제 한번 작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 퀄리티까지 못했는데 요즘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 같고, 틈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포질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도구에 대해서도 요즘 아직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작업하면서 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볼 생각입니다. 트라이더 G7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요 키트 도색해서 보여드리면은 또 조금 더 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